네, 이번에 마지막 미성숙한 방어 기제, 네, 행동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옛날 영화 보면 그 조폭 영화 이런 거 보다 보면 이 조폭들이 막 서로 욕하다가 갑자기 주먹이 막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막 욕하고 함부로 주먹 나가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 말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렇게 사람을 때린다는 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가야 몇 번 하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행동을 해버릴까요? 행동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행동화라는 건 이드가 시키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막 해버리고 싶은 성격의 종류 중에 하나인, 그 자아의 종류 중에 하나인 원초화가 원하는 행동을 자아가 못 잡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행동한 이후에 나타날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무의식적인 욕구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항상 뭐를 많이 하고 살아요? 후회를 많이 하고 살죠. 이 사람들이 왜 후회하겠어요? 행동할 때는 자기가 생각 없이 행동을 했지만 행동하고 나니까 뒷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교도소에 가면 핑계 없는 죄수자는 없습니다. 모두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 행동을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모두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자아 통제를 벗어난 충동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동들은요, 욕구 충족의 지연에 뒤따르는 긴장을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행동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절도예요. 도벽이 있는 사람. 행동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 아니야. 특별히 갖고 싶은 물건도 아니야. 그런데 어떤 물건이 있으면 내가 저걸 훔치고 싶은데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갖고 싶지만 안 가질래? 라고 바로 마음이 단념이 되잖아요. 왜? 갖고 싶지만 이거는 원초화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야 하지 않을래? 이거는 내 초자아가 시킨 일이잖아요. 그럼 내 자아가 중간점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갖고 싶지만 갖지 않을래? 그럼 중간에 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서 물건을 안 가져간다고요. 그런데 이 행동화가 있는 사람들, 저거를 내가 안 가져가면 안 돼라고 하는 막 이드가 막 원초화가 막 나를 끌어당기면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내 자아가 이제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 원초화가 너무 세. 근데 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가 말하니까 알긴 알아. 이 막 자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행동을 해야 절도범들이 마음이 편해질까요? 가져가야죠.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도벽이 있었어요. 제가 물건을 훔쳐봤거든요. 뭘 훔쳐봤냐면 그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댔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좀 잘 살았거든요. 아버지 지갑에 돈이 막 이만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내가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 뭐 짜장면도 먹고 싶고 뭐 옷도 하나 사고 싶고 근데 이게 보통 중학생들이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특히 80년대였는데 제가 중학교 때가 근데 저희 아버지 지갑에 돈이 얼마큼 있었냐면 지갑이 안 닫아질 정도로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 닫아질 것 같은 지갑을 아버지가 뒷봉창에 막 그렇게 꾸깃꾸깃 넣고 다니셨는데 영화 보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뭐 만두집 가서 만두 먹고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고 이런 거, 뭐 예쁜 옷 하나 사고 싶은 그 내 이드 원초와의 욕구가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6시, 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지갑에 손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막 그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빼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불안한지 몰라요. 잘못된 행동이잖아. 너 왜 자꾸 이런 걸 가져가려고 그래? 물건 안 사면 되잖아. 뭐 맛있는 거 안 먹으면 되잖아. 라고 혼자 막 괴로워하다가 그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딱 꺼내잖아요. 그 순간 그 카타르시스. 돈을 싹 꺼내서 이 주머니에 딱 넣고 자리가 잠자는 척 다시 딱 눕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행동을 참지를 못하니까 이 불안한 나가 이 뒤에 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감나무로 막 두드려 맞을 걱정 이런 건 생각 안 해요. 그냥 가지고 싶으면 나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고쳐졌냐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느 순간 안 훔치기 시작했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행동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하고 싶은 행동을
막 이게 못해서 마음이 불안한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버리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실제로 폭행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사람을 때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뭐 마음에 안 든다. 너 왜 그랬니?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정 힘들면 회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걔를 어떻게 해요? 때리는 거예요. 때려버려. 빡빡빡 때리고 나면 그 때린 사람은 그 때리는 순간에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하지만 때리고 난 이후에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잡니다.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요. 왜 그럴까요? 잘못한 걸 본인이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때린 아이들, 때려서 대화하는 아이들은 나중에도 이런 갈등 상황이 벌어지거나 불편한 상황이 되면 때려야 그 순간에 직성이 풀리고 또 죄책감을 가집니다. 집착을 하고 죄책감을 가지니까 또 비슷한 상황이 되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저도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가지고 그 순간은 편안했지만 그 돈을 들고 나가면서 쓰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나 몰라요. 아마 제가 그 불편한 마음을 느껴서 사춘기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 행동이 멈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그 범죄자들, 뭐 또 몰카범들도 마찬가지죠. 몰카범들도요, 자기가 이 몰카를 찍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치를 한다고 해요. 실제로 최근에 모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여직원 휴게실에 몰카를 설치한 게 발각됐잖아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시냐면 그 평소에 정말 그 서로 모시고 가고 싶을 정도로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셨대요. 근데 그 선생님도 자기가 성에 대한 이거를 이제 몰래 숨어 보는 그런 행동, 예, 도착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안 해야 되니까, 내가 교장이니까, 내가 훌륭한 선생님이니까 안 해야 된다는 그 슈퍼 에고의 말을 내 이드한테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사회적 가면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을 막 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범죄자들 같은 경우도 있지만요. 술을 취한 사람들도 행동화가 촉진되죠. 술 취한 행동을 보면 그냥 행동으로 나가버리잖아요. 막 험한 말 해버리고, 막 예를 들어서 막 그 퇴행하는 행동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술이 안 취했을 때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행동화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 술 취한 사람 아까 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중추신경도 마비되고 뭐도 마비된다고 했죠? 사고하는 전두엽이 마비된다고 했잖아요. 전두엽의 기능하고도 행동화가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으로 바로 안 나가는데 전두엽의 발달보다 변형계의 감정의 자극이 심한 사람들이 행동을 못 참는 거죠. 결국 이 행동을 못 참는 게 그 반사회적인 행동이잖아요. 반사회적인 행동, 반사회 성격 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이게 그 행동을 하고 어느 수준에 넘어가야 반사회 성격 장애가 되냐면 죄책감이, 이게 처음에 죄책감 느끼잖아요. 계속 훔치다 보면 죄책감이 사라지고 계속 때리다 보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점점점 줄어들다 사라지는 어느 순간 그 행동을 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 그래서 행동화라는 방어기제를 쓰는 사람들이 그 행동을 삭제하기 위한 그런 행동 수정 훈련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 분노의 공격성을 이 아이가 왜 갖고 있는지, 왜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신분석적 상담들이 이루어지면 이 아이가 자기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정신분석적 상담이 뭐예요? 내가 행동을 욱 하고 나가지만 욱하게 나가는 행동의 원인이 무언가를 찾아가는 상담이에요. 그게 이 아이가 이 행동화, 그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발달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하고 싶은 걸 막 호기심 있게 만지고 기어가고 걸어가고 하는 이 시점에 본인이 하려고 하는 행동에 제어를 당하는 그 발달 단계에서 문제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행동을 통제를 못하는 아이들이 자기한테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들을 해결을 잘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행동화로 잘못된 행동들을 막 이렇게 욱 하고 해버린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너의 생각, 이 행동화라는 방어 기제를 보이는 사람들은요, 내 행동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행동이 욱 나가기 전에 매우 힘들고 불편해하는 상황을 반드시 겪거든요. 그 과정을.
그래서 주변에서 도움이 되시려면요. 행동화라는 그런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에게 화가 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때, 이 아이가 왜 힘들어하고 답답하는지를 빨리 알아줘야 돼요. 이걸 못 알아주고 답답한 상황을 자꾸 만들다 보면 이 아이가 자기가 왜 힘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틈도 없이 전두엽이 마비되기 때문에 행동이 확 나가버린다는 거. 그래서 그 아이가 속상하고 힘든 상황, 조건, 환경 이런 것들에서 회피하게 해주는 것들이 되게 좋은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 아이가 그 행동화를 하는 곳, 그 장소, 그 특성들을 좀 빨리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까 이제 제 절도 어렸을 때 도벽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절도라고 하니까 좀 뭐 절도는 맞긴 해요. 뭐 근데 도벽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아침 시간 아버지가 잠자는 상황 그리고 아버지가 옷을 걸어서 그 저기 뭐죠 지갑을 누구나 만질 수 있는 곳에 놓은 상황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되는 상황과 환경이 되면 그 도벽이 욱하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행동화라는 것,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야 행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되게 일리가 있겠죠? 네. 행동화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